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준비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댓글에 오늘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이제 흐름을 여는 첫 단계가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오기 전에 반드시 치워야 할 물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관과 거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그 물건들 때문에 2026년 재물운이 문 앞까지 와서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부잣집에서만 조용히 실천해온 연말 풍수 비움 법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에 맞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칙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막혀있던 운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집 안 어딘가에 가볍게 보이는 물건 하나가 올해의 기회를 끊어버리고 재물의 흐름을 막아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숨은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연말이 되면 집을 한 번쯤 정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겉만 치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새해를 맞이하죠.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한 해를 보낸 적 있으신가요? 현관에 쌓인 신발 몇 켤레, 주방 구석에 밀어둔 오래된 그릇, 욕실 배수구에 남아있는 물때, 수납장 속에 1년 내내 손도 대지 않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별것 아니라고 넘기지만 풍수에서는 이것들이 바로 기운을 붙잡아두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재물운까지 흔들어 놓을까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가 밝기 전에 단 며칠만 투자해도 집안 재물운의 물꼬를 다시 트는 풍수 비움 의식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이번 영상이 분명한 지도를 드릴 거예요. 현관에서 시작해 물이 흐르는 자리, 주방, 창고, 시든 화분까지 재물운을 막는 공간과 물건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기준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물건을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집 안에 이미 있는 것들만 잘 비우고 정리해도 돈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변화를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풍수 비움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전혀 다른 운의 흐름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담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공간을 하나의 큰 몸처럼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풍수에서는 집도 사람처럼 숨을 쉬고 기운을 순환시키는 존재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흐름이 막히는 지점이 생기면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처럼 집의 운도 그 자리에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가 아니라 집 전체로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옛집에서는 현관을 밝게 비우고 향을 피우는 이유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집의 운기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이 어지럽고 흐릿하면 재물의 기운도 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자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잘 흐르면 돈도 흐르고 물이 탁하거나 고이면 재물운도 막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수기 아래 쌓인 물때, 욕실 배수구에 걸린 머리카락, 싱크대의 눅눅한 냄새.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운의 흐름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공간이 주방입니다. 주방은 집의 에너지를 만드는 곳으로 예부터 살림의 중심이라 불렸습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릇, 냄비, 조미료 하나에도 기운이 담긴다고 믿었죠. 따라서 깨진 그릇, 오래된 조리도구 세기, 바랜 식기는 단순한 생활 흔적이 아니라 흐름을 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공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오래된 물건 몇 개일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이 작은 요소들이 집 전체의 운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은 보이는 만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운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비움이 필요한지 조금은 감이 오실 겁니다. 막힌 흐름을 그대로 두면
재물운이 스며들 틈도 없고 집안의 기운이 무거워져 좋은 기회마저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흐름이 다시 살아나면 그 순간부터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짚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은 사람처럼 숨을 쉬며 기운을 순환한다는 것. 둘째, 작은 물건 하나가 흐름을 막으면 재물운도 함께 멈춘다는 것. 셋째, 흐름이 살아나야 비로소 복이 자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정작 중요한 다음 단계를 놓칩니다. 비워야 하는 이유만 알고 무엇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모르니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어지니 놓치지 마세요. 이제 어느 공간부터 손대야 하고, 어떤 물건을 버려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비움을 결정해야 하는지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 메모 준비해 주세요. 메모 준비되신 분들은 댓글에 메모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비움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비움은 흐름을 다시 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마치 막혀있던 계곡에 돌 하나를 치우는 순간 물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집 안에서도 하나의 공간, 하나의 물건이 흐름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흐름이 멈추면 반드시 먼저 비우는 일을 했습니다. 새 물건을 들이기보다 먼저 쌓인 것을 덜어내는 이유는 빈자리가 있어야 좋은 기운이 머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컵이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귀한 차를 부어도 넘쳐버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얽히고 무거운 기운이 자리 잡은 곳에는 새 기운이 절대 머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비워야 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풍수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 둘째, 보기만 해도 피곤하거나 마음이 눌리는 물건. 셋째, 깨지고 상처나 있거나 색이 바랜 물건. 이 세 가지는 이미 기운이 멈춰 있거나 흐름을 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집안에 이런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그 공간은 자연스럽게 무겁고 눅진한 기운을 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소품을 새로 들여도 효력이 떨어지고 집의 중심 기운이 흐트러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공간을 먼저 비워야 하는지, 왜 그 공간이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씩 아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정리하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2026년의 운을 여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네 가지 공간은 새해 재물운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입구이자 재물의 첫 통로입니다. 먼저 오래된 신발과 한 해 동안 거의 신지 않은 신발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특히 굽이 다른 신발, 젖었다가 마른 신발은 흐름을 탁하게 만듭니다. 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이 망가진 우산, 오래된 장우산은 더 이상 복을 붙잡지 못하므로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관 앞에 임시로 쌓아둔 박스, 비닐봉지, 청소도구는 모두 치워주세요. 왜냐하면 현관은 여백이 있어야 기운이 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후에는 신발은 신발장 안쪽으로 넣고 자주 신는 몇 켤레만 깔끔하게 보이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물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정수기 아래 고인 물때, 욕실 배수구의 찌꺼기, 싱크대에 남은 물기와 냄새는 재물운을 막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주 1회 소금물로 닦아 기운을 정화해 주세요. 소금은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흐름을 맑게 하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미도 오래된 것은 정리하고 물병이나 컵, 주변의 끈적임도 깨끗하게 닦아내면 물길이 훨씬 가볍게 흐르게 됩니다. 셋째는 주방의 그릇과 조리도구입니다. 깨진 그릇이나 가장자리가 벗겨진 접시, 색이 변한 냄비는 더 이상 복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이런 물건이 주방에 남아있으면 기운이 탁해지고 집의 중심 에너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릇과 오래된 조미료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방은 집안에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함께 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창고와 수납장입니다. 이 공간은 가장 쉽게 밀리고 가장 오래 방치되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손에 잡히지 않은 것들은 이미 기운이 멈춘 물건입니다. 특히 오래된 장비 상자 필요 없는 문서 입지 않는 옷은 과감히 비우세요. 이 공간이 비워지면 집 전체의 순환이 훨씬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비워진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운을 살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비움으로 만들어진 여백에 어떻게 기운을 채우고 재물운의 흐름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 것인지 그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리는 준비였다면 지금부터는 재물운을 집안에 머물게 하는 실전 단계입니다. 첫째는 현관의 기운을 밝히는 작업입니다. 현관 바닥을 소금물로 한번 닦아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닿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이 맑아야 기운이 부드럽게 집 안으로 퍼집니다. 신발은 집 안쪽 방향으로 가지런히 두고 신발장 안은 여백이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현관 조명은 가능하면 은은하게 유지하고 문 옆에는 가벼운 향을 둘 수 있습니다. 향은 기운의 방향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물길의 정화입니다. 싱크대, 욕실, 배수구, 정수기 주변은 흐름 자체가 재물의 상징이므로 이 부분의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배수구에는 따뜻한 물을 부은 뒤 소금 한 스푼을 넣어 기운을 정돈해 주세요. 정수기 물통은 새 물로 채우고 주변 물기와 얼룩을 깨끗하게 닦아둡니다. 물소리가 부드럽게 흐르면 그 흐름이 그대로 재물운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는 주방의 중심 기운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주방의 중심은 그릇입니다. 흐림이 없고 깨끗한 그릇만 남기셨다면 이제 그릇을 정갈하게 겹쳐두고 가장 자주 쓰는 한 세트를 눈에 잘 들어오는 자리에 배치해 주세요. 흰색이나 밝은 색의 그릇을 사용할수록 기운이 맑게 흐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냉장고도 한 칸은 반드시 여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는 풍수의 원리 때문입니다. 넷째는 식물의 숨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현관에는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식물, 거실에는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을 두어 기운의 순환을 만들어주세요. 주방에는 향이 은은한 허브나 작고 싱싱한 녹색 식물이 좋습니다. 단 시든 잎이나 약해진 화분은 반드시 정리하고 새로운 생기가 있는 식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식물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공간을 살리고 재물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소금 단지를 활용한 정화법입니다. 소금 단지를 놓기 좋은 자리 세 곳을 기억해 두세요. 현관 구석, 싱크대 옆, 침실문과 가까운 바닥입니다. 이 위치들은 기운이 드나들며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소금 단지가 탁한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작은 유리병이나 도자기 그릇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담아두고 뚜껑은 닫지 않은 상태로 놓아두면 됩니다. 여섯째는 빛과 바람의 기운입니다. 기운은 움직여야 힘을 가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창문을 열어 바람이 흐르게 하고 가능하면 햇빛이 드는 방향으로 식물과 정리된 공간을 배치해 주세요. 빛은 음기를 밀어내고 바람은 차분하게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댓글에 금전운염이다라고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어 표현해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6가지 실천법을 하나씩 적용하면 집안의 기운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고 막혀있던 흐름이 열리면서 재물운이 머무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운 공간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움과 정화를 잘 해놓고도 몇 가지 실수 때문에 흐름을 다시 막아버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은 재물운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움은 흐름을 여는 과정이지 전부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서 하루 만에 모든 공간을 다 정리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오히려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기운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둘째는 가족의 물건을 본인 마음대로 버리는 행동입니다. 풍수에서 집의 흐름은 가족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허락 없이 정리하면 기운이 맞부딪히고 집안의 조화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물건은 의견을 나누고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보이는 곳만 치우고 실제로 기운이 고이는 자리인 창고, 수납장, 배수구 같은 공간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이 안쪽 공간에 묵은 기운이 쌓이면 결국 전체 흐름이 무거워집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는 장식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넷째는 소금 단지를 너무 오래 두는 실수입니다.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 탁한 기운을 흡수해 색이 변하고 눅눅해집니다. 이는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오래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초하루 보름날에 교체해 주어야 흐름이 이어집니다. 다섯째는 비운 자리를 바로 새 물건으로 채우는 행동입니다. 여백은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비운 즉시 새 물건을 들여놓으면 흐름이 정착할 시간이 없어 재물운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최소 며칠은 여백을 그대로 두어 기운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는 향이나 조명, 식물 같은 요소를 과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부르는 요소라고 해서 과하면 기운이 흩어지고 공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항상 절제된 균형이 중요합니다. 조화로운 배치가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마음의 흐름을 놓치는 것입니다.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비워도 마음속이 걱정과 불안으로 차 있으면 기운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풍수는 공간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기억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온 흐름이 단단하게 유지되고 집안은 물론 여러분의 한 해 운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새해 기운을 집에 머무르게 하는 마무리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새해 기운을 집안에 단단히 머물게 하는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움과 정리는 과정이고 이제는 그 과정이 재물운으로 이어지도록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막힌 흐름을 찾아 비우는 것이 여는 첫걸음이라는 것. 둘째, 물길과 주방, 현관처럼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를 맑게 정돈해야 한다는 것. 셋째, 여백을 남겨 새로운 기운이 머물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공간과 사람의 흐름을 조화롭게 맞추는 전통적 지혜입니다. 집은 그대로여도 흐름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함께 바뀝니다. 작은 비움 하나, 정리 하나가 뜻밖의 기회로 이어지고 과도한 지출이 줄어들며 마음이 안정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와 햇빛을 들여보세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한마디 마음속에 새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집에 맑은 기운이 머물게 하소서. 우리 가족의 하루가 밝게 열리게 하소서.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공간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현관에는 밝은색 매트를 깔고 주방에는 정돈된 그릇을 한 세트 두고 거실 또는 창가에는 작은 초록 식물 하나만 놓아도 기운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복은 화려함보다 정돈된 흐름과 여백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는 새해의 기운이 머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에 재물복 받아갑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그 마음 위에 올해 흐름이 힘있게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밝게 열리고 재물운, 건강운, 기회운이 고르게 흐르길 바랍니다.